제희와 수연이가 같이 하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제희가 2일 하고 남은 일을 수연이가 8일 걸려서 끝냈답니다. 이 일을 제희가 혼자서 하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일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일의 양을 얼마로 보고 우리가 문제를 푸냐면 일의 양을 1로 봅니다. 일의 양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일의 양을 1로 생각하고 일이 완성이 되면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의 양이 1이니까 일이 완성되면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제이가 혼자서 하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미지수를 어떻게 놓아야 되냐면요.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놓아야 돼요. 제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x라고 두고 그리고 수현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y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일을 하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희와 수현이가 동시에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제희는 하루에 x만큼 일을 하고 수현이는 하루에 y만큼 일을 하니까 같이 하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그렇죠. x 플러스 y만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만큼 하는데 6일 동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6일 동안에 같이 한 일의 양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에다가 6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 하나는요. 6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제희와 수연이가 6일 동안에 같이 한 일의 양입니다. 그것이 얼마일까요? 1이겠죠? 일의 양 1. 같이 일을 하면 일이 완성이 된다. 1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죠? 문제 보시면 6x 플러스 6y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똑같은 일을 제희가 먼저 2일 일을 합니다. 제희는 하루에 x만큼 일을 하는데 2일 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x가 되겠죠. 2x. 그리고 이어서 남은 일을 수연이가 8일 동안 한답니다. 그럼 수연이는 하루에 y만큼 일을 하는데 8일만큼 하는 일의 양은 그렇죠. 8y가 되겠죠. 그랬더니 일이 완성이 되었다. 일이 끝났다. 1이죠. 일이 완성이 되면 1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걸 풀면 되는데요. 6x 플러스 6y는 1이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6x고 여기는 2x니까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6x 플러스 3을 곱하면 24y는 3이 되고 그 다음 그렇죠. 빼면 되겠죠. 없어지고 6y에서 24y를 빼면 마이너스 18y는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y는 9분의 1이 되네요. y가 9분의 1이면요. y가 9분의 1 여기 9분의 1을 곱하면 2x 플러스 9분의 8이 되고는 1입니다. 그럼 이건 9분의 9잖아요. 그럼 2x는 9분의 9에서 9분의 8을 빼니까 9분의 1이 되고 그래서 x는 2로 나누면 18분의 1이 되죠. x는 18분의 1 이렇게 돼요. 제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x였으니까 제이는 하루에 18분의 1만큼씩 일을 하고 수연이는 하루에 9분의 1만큼씩 일을 하는데요. 자, 제이가 하루에 18분의 1만큼씩 일을 하면 완성이 되려면 완성은 1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를 곱하면 돼요? 18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는 18일 만에 일을 완성을 시키는 거고 수연이는 하루에 9분의 1만큼씩 하니까 9를 곱하면 수연이는 9일 만에 일을 완성을 시키겠죠. 제이가 혼자서 하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지 구하세요.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18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A, B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A가 2일 동안 일한 후 나머지를 B가 3일 동안 일하여 마칠 수 있는 일을 A가 4일 동안 일한 후 나머지를 B가 2일 동안 일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A가 이 일을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의 양을 얼마로 생각하자? 그렇죠. 1로 생각하자. 일의 양을 1로 생각하자.
즉 일이 완성이 되면 1이라고 하자. 일이 끝마치면 1이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미지수를 뭐라고 놓는다?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놓는다.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X라고 하고, 그리고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합시다. 하루에 하는 일의 양입니다. 그것을 미지수로 두면 A가 이틀 동안 했답니다. A가 2일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한 양은 A가 하루에 X만큼 일을 하니까 2일 동안 했으면 그렇죠. 2X죠. 더하기 이제 나머지를 B가 3일 동안 했답니다. B는 하루에 Y만큼 일하니까 3일 동안 한 일의 양은 3Y가 되겠죠. 그랬더니 일을 마쳤다. 일이 완성이 되면 1이라고 했죠. 일의 양이 1이니까 그것이 1. A가 이틀 동안 한 일의 양, A가 3일 동안 한 일의 양을 더하면 그게 전체 일의 양이죠. 일의 양을 1로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가 4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4X 더하기 나머지 B가 2일 동안 일을 했어요. B가 2일 동안 일을 하면 하루에 Y만큼 하니까 2Y가 되겠죠. 그랬더니 일이 완성되었다. 1. 얼마 곱할까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겠다. 그죠? 왜냐면 그래야 X가 소모되니까. 2를 곱하면 4X. 2를 곱하면 6Y는 2. 이걸 빼면 되겠죠? 빼면 이렇게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는 4분의 1입니다. Y가 4분의 1. 그러면 여기서 하면 2X 플러스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3은 1이 되고 2x는 이거 4분의 4잖아요. 빼면 4분의 1이 되어서 x는 8분의 1이네요. x는 8분의 1. 즉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8분의 1이고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A는 며칠 만에 일을 완성할까요? A 혼자 일을 하면 곱하기 8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는 8일이 걸리는 거고 B는 그렇죠 4일이 걸리겠죠. 곱하기 4를 하면 1이 됩니다. 이때 A가 이 일을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A가 혼자 일을 하면 8일이 걸립니다. 답은 8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뭘까요? 돛담배 최고급 유람선 최고급 유람선 돛담배. 자, 여기 36km가 있는데 이 거리를 36km 거리를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강물 따라 이 36km를 내려갈 때는 2시간 만에 내려갔고 올라올 때는 3시간 만에 올라왔답니다. 문제에서 흐르지 않는 강물에서의 배의 속력이 x km/s 시속 x km. 그러니까 물이 잔잔할 때 여기는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에서 그냥 배의 순수한 속력이 x km/s 1시간에 x km를 가고 강물의 속력, 이 강물의 속력이 y km/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이 문제는 이마트를 생각하면 돼요. 이마트에 가면 뭐가 있냐면 무빙워크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무빙워크가 일하는 속력으로 내려갑니다. 일하는 속력으로 내려가는데 1회가 빨리 가려고 3이라는 속력으로 걸어갔어요. 일하는 속력으로 무빙워크가 내려가는데 1회가 3이라는 속력으로 걸어서 갔어. 총 속력은 얼마일까요? 무빙워크가 2로 내려가는데 3으로 또 걸어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총 속력은 5가 되겠죠. 2하고 3을 더하면 내려가는 전체 속력은 5가 됩니다. 자, 무빙워크가 2로 내려가고 있어요. 1회가 3이라는 속력으로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면 실제로 올라가는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2로 내려가는데 3으로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1만큼의 속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속력을 어떻게 하면 되고 더하면 되고 올라갈 때는 속력을 빼면 돼요. 자, 시간은 얼마 걸렸냐면 내려갈 때 시간은 2시간 걸렸어요. 내려갈 때는 2시간. 올라갈 때는 3시간 걸렸다고 했죠? 거리는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36km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여기 36. 자, 배의 속력. 이 배의 속력은 이제
흐르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려갈 때는 이 배의 순수한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갈 때는 두 개를 더해야 된다. x 더하기 y. 올라갈 때는요. 강물이 y 속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배는 x 속력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전체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됩니다.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 빼면 x 마이너스 y. 이게 진짜 이제 속력이에요. 우리 거리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c 바로 나와요. 거리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잘 보세요. 이게 속력이고 이게 시간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표만 잘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으면 여기서 바로 그냥 식이 나옵니다. 다시 볼게요. 이거 두 개 곱하면 2와 x 플러스 y를 곱하면 36이 돼요.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18이 되죠?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해요. 3과 x 마이너스 y를 곱하면 36이 돼요. 3으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는 12가 되죠. 어떻게 할까요? 더하면 y가 소가 되겠죠. 더하면 없어지고 2x는 30, x는 15. 이게 속력이니까 km per c. y는 더한 게 18이니까 여기가 15면 y는 3km per c.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강물에서 배의 속력이 15가 되는 거고 강물의 속력은 3km per c. 이렇게 두 개의 속력이 각각 구해집니다. 이것도 소금물의 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4% 소금물과 8% 소금물을 혼합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물을 40g 어떻게 했대요? 증발시켰대. 어떻게 하면 증발됩니까? 가열하면 증발되겠지. 증발시켰어요. 그랬더니 5% 소금물 640g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4% 소금물과 8% 소금물은 각각 얼마씩 섞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4% Xg, 8% Yg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소금물의 양 봅시다. 원래 Xg 혼합했어요. Xg. 소금물의 양으로 구하는 겁니다. 일단 소금물의 양으로 식을 만드는데 처음에 Xg이 있었고 Yg을 혼합했어요. 그 다음 물을 증발시켰죠. 40g을. 그래서 40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40g을 뺐더니 그게 얼마가 되었다? 640g의 소금물이 되었다. 이것과 이걸 더한 다음에 물을 40g 증발시켰어요. 증발시켰다는 말은 물이 날아갔다는 이야기죠?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식이 x 플러스 y는 이항하면 680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소금물로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식을 만드냐면 소금의 양으로 식을 만들면 자 여기 소금의 양 얼마만큼 있을까요?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x 곱하기 100분의 농도 3 플러스 소금물 y 곱하기 100분의 농도 8. 여기에 소금의 양은요? 물에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에는 소금이 없죠. 굳이 빼자면 0. 물에는 소금이 없어요. 물만 증발시킨 거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같았다.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귀찮으니까 양변을 어떻게 할까요? 100을 곱해요.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져요. 여기는 4x. 여기서 곱하면 없어져요. 8y는 여기 0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640과 5를 곱해야 되는데 5, 4, 20, 5, 6, 30, 3200. 이거 문제 어떻게 할까요? 4로 나눠요. 4로 나누면 이 식은 x 플러스 2y 4로 나누니까 800.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아니 이식 여기는 이식이요. 이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y는 680 어떻게 해요? 빼요. 없어지고 빼면 y는 120g. x는 여기가 120, y가 120이면 560g. 그러니까 4%는 560g. 여기가 4%. 그리고 8%는 120g.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1,800명. 그런데요, 올해는 남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5%가 증가를 했고 여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2%가 감소했는데 그런데도 전체는 27명이 증가했답니다.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구하는 것을 미지수 놓고 푸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x하고 y로 놓고 풀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미지수 놓고 풀어야 돼요. 작년 남학생 수를 x명, 작년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놓아 봅시다. 자, 시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1,800명. 작년 남학생을 x, 여학생 수를 y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1,800.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남학생은 작년이 x명이었는데 이 x명의 5%가 증가했대요. 몇 명이 증가한 거냐면 x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5%가 증가했으니까 x의 5%가 뭐예요? x 곱하기 5%니까 5%는 100분의 5죠. 100분의 5. 그냥 5 곱하면 안 됩니다. 5% 100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x 곱하기 어떻게 100분의 5. 여학생은요 2%가 감소했죠. 작년 여학생은 y명이었으니까 y의 2% y 곱하기 100분의 2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 마이너스.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남학생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여학생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어쨌든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감소했는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됐다? 27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 27명이 감소했다고 하면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야 되는데 27 증가했으니까 그냥 이게 플러스 27. 이거 계산하면 돼요. 양면에 얼마 곱할까요? 100을 곱해요.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5x 마이너스 2y는 2700. 여기 얼마 곱할까요? 2를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플러스 2y는 3600. 더하면 이렇게는 없어지고 7x는 6300. 그래서 x는 900명, y는 1800이니까 똑같이 900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남학생 900명, 여학생 900명 하면 틀립니다. 이건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 수예요.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거 틀리기 쉬워요. 자,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이 900명이었어요. 작년은 900명이었고 이 900명의 몇 %가 증가했대요? 100분의 5만큼이 증가를 했잖아. 이만큼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945명이 되는 거고 여학생은 작년에 900명이었는데 이 900명의 2%가 감소했어요. 100분의 1을 곱해주고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빼줘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882명 빼줘야 되니까요. 882명. 여기는 945명. 이렇게 됩니다.